안녕하세요. 공직의 방의 피아니스트 봉쌤입니다. 오늘은 클래식 코너인데요. 클래식 피아니스트 심수연 씨가 오셔서 일식이라는 코너로 진행할 거고요. 우선은 심수연 씨가 연주하신 라벨의 피아노 콘체르토 주장조 3악장을 듣고 오겠습니다. 피아니스트 심수연 씨가 연주하신 라벨의 피아노 콘체르토 주장조 3악장을 듣고 왔습니다. 이 자리에 심수연 씨 좀 나와 계신데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심수연입니다. 네, 반가워요. 심수연 씨 어떤 분이신지 청취자분들한테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러시아 차이콥스키 모스크바 국립음악원에서 박사까지 마치고 저 이렇게 기회가 돼서 라디오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라벨의 콘체르토는 언제 몇 살 때 연주하신 거죠? 제가 23살 때 그때 러시아에서 있는데 기회 좋게 노바야 러시아라는 오케스트라랑 협연을 하게 되었던 곡입니다. 근데 실례지만 지금 나이가 아주 실례신데요. 네. 나이를 물어보시는 건? 그러면은 23살 때 연주했으니까 2년 전, 3년 전이라니까. 네, 거기까지. 그렇게만 네. 알아둘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연주했을 때 어떤 그 상황이라든가 지금 저희가 음악을 들었는데 여러 가지 설명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이때가 제가 아마 이렇게 오케스트라랑 직접 이렇게 협연하게 된 거는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리허설을 당일 연주 날 한 번 맞추고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네네. 굉장히 압박적인 연주였습니다. 그래도 결과는 잘 나와서 아주 기분 좋게 연주했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지금 제가 봤는데요. 거의 프로케스트라? 네, 프로케스트라. 반편성 모두 다 들어간 그런 그렇죠. 거였죠. 현장감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네요. 네, 좀 빵빵했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협연은 이제 아직 못 해봤는데, 소규모로 실내악으로는 좀 많이 연주해봤는데, 협연으로 했던 거는 좀 피아니스트들한테는 좀 꿈 같은 무대 같아요. 아무래도 솔로 연주보다는 훨씬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재밌지만 좀 부담감. 네, 근데 저 때 되게 재밌었던 게 제가 치고 있으면 시선이 앞에 가면 자꾸 콘트라베이스라던가 앞에 계신 다른 현역 연주자분들이랑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눈을 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독주자 시선에서 보자면 반대쪽으로 보면은 제2 첼로 부분과 콘트라베이스 그다음에 브라스 쪽 뒤쪽이네요. 팀파니 쪽도 보이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모로 잘 눈이 마주치는 정말 관객은 안 보이는데 연주자들끼리 눈 마주치는 그런 연주였습니다. 러시아에서 유학하면서 외국인들 많이 만났어요? 러시아 분들? 아무래도 러시아니까요.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러시아 여성분들이 굉장히 미녀라 그러는데. 굉장히 미녀신데요. 안타깝게도 결혼을 하고 나시면 다들 조금 바뀌시더라고요. 그 노화 현상? 미녀라고 하는 건 결혼 전까지? 그러면 20대까지가 미녀인가요? 근데 일반적으로 러시아는 되게 결혼을 일찍 하는? 몇 살 때죠? 한 20대 초반, 중반에는 거의 결혼을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저희 나라보다 빨리 하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택시를 한번 탔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택시 아저씨가 몇 살이냐고 물어봐서 그때 나이를 대답했어요. 그때 23 이럴 때였는데 저한테 결혼을 하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히. 네, 그래서 제가 안 했다고 저 아직 어리다 그랬더니 그 나이면 애가 있어야 되는 나이라고 저한테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한국은 30 넘어서 해도 된다고. 그랬더니 반응이 어때요? 기사분이? 그랬더니 그렇게 늙어서 하면 안 된다고. 되게 안타깝게 저를 쳐다보시던 분들이 완전히 있었죠. 그 취급이 달라지네요. 그러니까요. 나라마다 지금 저 다문화 지금 하고 있는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나이를 안 따진대요. 정말요? 나이를 안 물어본대요. 그게 예의죠. 그런 문화가 시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야. 그러니까요. 좀 어려 보이면은 20대 애들하고 친구들 할 수 있고. 그럼요. 전혀 상관없다고 말하더라고요. 너무 좋죠. 네, 그렇군요. 저희 다문화 방송에 한번 나와야겠네요.
그런가요? 네. 그렇군요. 오늘 코너가 일식이라는 코너예요. 왜 일식이죠? 왜 일식일까요? 왜 일식이신 것 같아요? 일식인 것 같아요. 해질 때 먹는 음식. 아니에요. 그런 거 말고 뭐 일식이라 생각한다면 당연히 뭐 일본식 음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실 거라고 아니면 생각하시지만 하루에 먹는 음식 한 끼. 누구는 어떤 친구 보니까 쏠밥이라고도 하고. 쏠밥. 저 쏠밥 엄청 많이 해요. 그렇군요. 왜 일식이에요? 연예인분들 일상생활에서 찍으시는 사진인데도 일상이 화보다 이런 말 엄청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일상이 화보가 되지는 못해서 네. 그런 마음을 담아 네. 이 코너만큼은 일상이 클래식라고 해서 줄여서 일식이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비주얼보다는 음악으로서 그냥 그렇게라도 한번 잃어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미래형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주제는 슈베르트에 관련된 얘기인가요? 네, 오늘은 슈베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네. 일단은 일상적인 얘기를 먼저 조금 나눠보고 싶어요. 네. 저희 지금 방학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7월. 네. 봉쌤은 방학에 뭐 하세요? 녹음이 일정이 좀 많이 잡혀서 녹음하고 놀러 가야죠. 일단. 놀러 가시나요? 네. 러시아로는 안 갑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어디 뭐 놀러 가요? 저는 놀러 갈 계획이 없네요. 왜요? 왜 여름이면? 글쎄요. 방학이란 게 요즘은 노는 것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기간인 것 같아요. 그거 맞는 얘기네요. 학생들도 그렇고. 네, 학생이거나 뭐 요즘 뭐 취업생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방학에 오히려 피크 내서 그렇죠. 엄청 열심히 준비하시죠. 네. 자기 발전 기간이니까. 그래서 사실상 놀러 가는 엄두가 안 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다 할 거 다 하고 놀러 갈 거는 2, 3일 정도 가던데요. 그런가요? 저만 못 가고 있나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2, 3일 갔다 오십시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휴가 계획은 전혀 없으세요, 그러면? 저는 아직은 없고요. 저도 이번 방학에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 많이 시간을 쏟아야 할 것 같아서 아무래도 저에게 방학이 약간 방학 같지 않은 뭔가 절망적인 방학 분위기가 더 크네요. 그러면 자기 발전을 위해서 뭘 하실 건가요, 이번 방학 동안에? 저는 일단 지금 제일 크게는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공부요? 네. 러시아어도 부족해서 이제 영어도. 안타깝게도 제가 영어 지식이 짧아서 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몇 개 국어 하실 수 있으세요? 제대로 할 수 있는 언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러시아어도 어렵고. 2개국은 하시네요. 네, 드러나는 걸로는 그렇게 되네요. 그렇군요. 재밌겠네요. 어쨌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번 방학은 조금 방학인 것보다는 슬픈 방학이 될 것 같아요. 방학 매번 슬프지 않나요? 매번 슬픈가요? 네. 저도 이제 학창 시절에는 방학 동안에는 보통 10시간 연습이 기본 깔고 들어가고 거의 연습실에서 살았죠. 암울하죠. 그래서 뭐 추석도 없을 때도 많았고 어쨌든 보면은 방학 기간 동안은 차라리 연습하는 게 괜찮은데 정말 다음에 오는 추석 때가 참 맞아요. 아프죠. 다들 노는데 연습해야 하거나 할 거 많으면 진짜 하기 싫어요. 그 느낌보다는 추석 때는 보통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는 음식점을 문을 안 열었어요. 슬퍼요. 연습을 다 하고 배고픈데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뭐 편의점도 많은 것도 맞아요.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정말 서러웠었죠. 왠지 지금 이 포인트에서 쌤의 그런 뭔가 연륜이 느껴지는 그렇군요. 네, 그런 포인트군요. 저희는 필리핀을 가야 된다니까요. 그렇군요. 네, 시급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슈베르트에 관련된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오늘 주제 슈베르트는 저희의 일상과 같이 정말 치열하게 살다 가신 분입니다. 네, 그렇죠. 보편적으로 슈베르트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뭐 일단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가곡의 왕. 네.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보편적으로는 되게 작곡을 그렇게 하시고 뭔가 짧게 살다 간 약간 그런 얘기로만 많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네, 보통은 대부분 이 작품을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 작품들을 팔아서 이렇게 뭐 많이 알리거나 그랬었는데 슈베르트 같은 경우는 뭐 피아노 살 돈도 없고 그래서 작품 하나 되게 싼 가격에 넘겨서 팔고 하루 먹고 자기 하루 사시는 분이셨어요. 일용직을 음악하듯이 하는 그랬던 알바 개념인가요? 생업이죠. 이 친구가 정말 생업다운 음악을 하지 않았을까. 맞아요. 네.
근데 정말 보헤미안적이고 되게 자유로웠던 영혼이신 것 같아요. 그렇긴 하죠. 좀 생활고가 뭔가 이런 슈베르트의 다른 면은 보통 교과서나 네. 보편적인 음악 그런 관련 도서에서는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뭔가 슈베르트의 절망적이었던 부분을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네. 우선 슈베르트 한 곡을 듣고 올까요? 뭐 개인적으로 슈베르트의 곡들 중에서 좋아하시는 곡은 뭐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네. 역시 알려진 대로 슈베르트 가곡의 왕인 것처럼 알려진 것대로 네. 저는 슈베르트의 가곡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그중에 가곡집 처음으로 출판한 작품 번호 1번의 마왕을 네. 추천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마왕 버전이 많은데 뭐 원곡을 먼저 가곡? 들어보시고 네. 거기에서 생기는 다른 버전을 편곡된 버전을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곡을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네, 슈베르트의 오프스 1번 마왕입니다. 괴테시 노랫말에 입어서 만든 마왕이라는 곡인데요. 슈베르트가 처음 가곡집으로 출판한 곡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틀어드리는 곡은 다니엘 노르만이라는 테너분께서 해주신 음반입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원곡 마왕을 들었는데요. 다니엘 노르만 테너분께서 해주신 곡이었습니다. 네. 네, 간략하게 마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곡은 총 4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물론 한 사람이 부르시지만 그 노랫말 안에는 4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나레이션의 역할에 해설자, 그리고 아빠와 아이, 그리고 마왕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네. 4명으로 나눠서 부르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근데 혼자서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혼자서 노래 부르시면서 그 묘미를 살리는 게 이 곡의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슈베르트 가곡들이나 여러 가지 보면 이렇게 스토리들이 많아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판소리랑 비슷하다 느낌? 판소리? 네, 판소리는 거의 2-3시간을 혼자서 창을 하면서 여러 역할을 분담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네. 뭐 비슷하게 그런 비슷한 맥락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역할을 자기가 혼자 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얘기를 해주고 하는 거. 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독일 가곡 같은 경우도 독일 가곡 뭐 아무래도 피아노 치시니까 반주할 일이 좀 많죠. 네, 많았죠. 네. 뭐 슈베르트도 보편적으로 많이 하고 슈만 또한 가곡이 많아서 슈만도 많이 연주를 했었습니다. 연주하기 제일 짜증나는 반주는 뭐예요? 저는 어느 작곡가였어요? 저는 슈만 정말 어려웠어요. 슈만. 전 스트라우스. 슈만은 너무 성부가 많이 나눠서 살리기가 너무 어렸었어요. 네, 맞아요. 그거 지금 슈만 아픈 기억 많이 떠오르네요. 네. 처음에 이제 막 이태리 가곡 많이 하다가 이제 조금 적응할 만하면은 독일 가곡을 해가지고 조금 고생시키다가 좀 할만하면은 오페라로 빠져서 또 힘들게 만들고. 그렇죠? 근데 아직 한국에서는 아마 잘 보편적이진 않겠지만 러시아 가곡도 엄청 맞아요. 좋은 거 너무 많아서 언젠가 한번 소개시켜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음대에서도 이제 한 3학년 때 되면은 성악과 친구들이 이제 프랑스 쪽하고 러시아 쪽 가곡을 같이 이제 학습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그나마 좀 다행인 거죠. 다양하게. 나중에 한번 가곡 스페셜로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는 성악가를 한번 모셔야겠네요. 괜찮네요. 네, 아시는 분? 섭외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섭외 미리 말씀을 하시죠. 누구일지? 네. 그거는 일단 비밀로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스페셜 게스트로 그날 당일 소개시켜드리는 걸로. 이번 코너로 끝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다음에는 성악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으실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슈베르트 뭐 다른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너무 워낙 뻔한 얘기들이 많아서 저희는 뭐 그런 것보다는 좀 몰랐던 얘기들 좀 알고 싶거든요. 뭐 슈베르트의 일상적인 건가요? 어떤 부분에서? 뭐 우리가 좀 매독 걸려서 죽었다고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다시 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매독이 아니었다는 얘기도 많고 뭐 진상 규명하기는 좀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밝힐 수가 없지만 들렸던 얘기로만 들어서 이렇게 전해서 온 거기 때문에 그랬다고 해요. 근데 대부분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의학적으로 보자면 결핵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왜냐면은 이제 의식주의 해결에서의 이제 먹는 거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면역력이 약해져가지고 그런 거에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좀 많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시대에는 결핵, 뭐 매독 이런 병으로 되게 사람이 많이 죽었었던 것 같아요. 네, 베르나라 베르의 책 보면은 그 단편집들 중에서 시간 여행을 하는 단편 소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미래의 사람이 이제 그 과거에 있는 그 16세기, 17세기로 과거로 여행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그 사람이 이제 그 베르나르 베르도 당시에 자기도 못 갔겠지만 그거를 이제 상상을 해서 묘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했던 묘사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냄새. 그 어떠한? 이 말똥 냄새, 쥐, 위생 환경 그런 것들이 이제 옛날에는 그런 배수 시설과 그다음에 그런 정화 시설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이동 수단이 말이었다 보니까 말의 배설물들을 많이 치우지 않고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위생적인 문제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패스트나 그런 게 다 쥐를 통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생 환경 때문에 그런. 맞아요. 그때는 근데 뭐 치료법도 달리 뭐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근데 슈베르트는 뭔가 그런 치열한 가난과 뭐 그런 병적인 뭐 그런 힘든 상황이 있었던 게 신의 한 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후대 사람들이 봤을 땐 그렇죠. 그렇죠. 천재는 짧고 굵게 산다고 해야 되는 건가? 네. 천재로 안 태어나길. 네. 다행으로. 네. 모차르트는 짧게 살다 간 게 되게 부각됐는데 슈베르트는 모차르트와 정말 비슷하게 일찍 죽었는데도 그렇죠. 많이 그거에 대해선 얘기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슈베르트가 몇 곡이나 썼는지 아세요? 몇 곡이나 썼어요? 거의 1200여 곡을 썼대요. 근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반나절에 한 곡씩 썼대요. 알바를 해야 되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그렇게 작곡으로 주목을 받은 거는 20살 초반? 그때부터여서 그 전까지는 진짜 힘들게 살다가 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같으면은 음악 때려치고 다른 거 하겠다라는 마인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슈베르트는 뭐 놓지 않고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성격적으로 되게 소심한 것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은 교사로서도 활동도 했었고 그러면서 하는데 자기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좀 크게 터뜨려야 되는데 이 작게나마 버는 돈에 의해 가지고 막 만들어진 거.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가장 슈베르트를 위험에 빠뜨렸던 거는 문학 모임 같아요. 그 소규모 모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동경 의식 그게 끝까지 그걸 시를 붙이게 하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만족감을 느끼고 사람들하고 이제 저녁 때 모여서 막 얘기하는 그런 행위들 때문에 오히려 더 놓지 못지 않았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출판업자들을 잘못 만난. 네, 맞아요. 이용해 먹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연이 많죠. 많이 돈을 벌었지만 정작 슈베르트는 저작권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죠. 안타깝죠. 네, 이때는 저작권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출판권도 많이 못 받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았죠. 근데 슈베르트 뭐 피아노를 치시니까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도 많이 쳐보셨죠? 네, 슈베르트 너무 어려워요. 네, 왜 어려워요? 슈베르트가 가곡을 많이 써서 그런가 멜로디 라인이 정말 그렇죠. 잘 살려서 작곡을 했는데 그 멜로디 라인을 정말 충분하게 정말 성악하는 것처럼 살리지 않으면 그리고 또 하나 어려운 거는 슈베르트가 뭔가 반복이 많잖아요. 반복적인 거를 어떻게 다르게 연주하는지가 정말 관건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슈베르트를 아주 싫어합니다. 왜 아주 싫어하시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반복이 많아가지고 재미없죠. 네, 뭐 한 전악장 치면은 뭐 40분, 50분 후딱 가버리니까 맞아요. 힘들어요. 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든. 근데 슈베르트 곡에 한번 빠지면 잘 못 헤어나오는 분들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슈베르트만의 매력이랄까? 네. 그렇죠. 이 마왕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은 작곡가들이 편곡을 좀 많이 했죠. 네, 아무래도 저희 들었던 곡처럼 임팩트 강한 곡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팩트 하면은 또 리스트가 빠질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리스트가 아니나 다를까 마왕에서 페러프레이즈 하는 곡이 있었죠. 페러프레이즈 마왕 쳐보셨어요? 저는 아직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저는 쳐봤는데 이 옥타브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왼손이 나오는 게 아마 원곡에서는 단음으로 따라라라란 나오잖아요. 이 모든 곡을 다 옥타브로 칩니다. 그러니까요. 좀 치는 사람 입장에서 봤으면
되게 짜증나는 정말 짜증나는 네. 네. 아마 손에 느낌이 없어지는 네. 그런 곡이었죠. 그래서 뭐 이거 뭐 선생님들하고 이제 레슨 받을 때 뭐 힘을 빼라 그러면은 뭐 이렇게 연타나 여러 가지가 좋다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 곡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릴렉스만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남자들이 치기에는 좀 그래도 수월하지만 여성분들이 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안 곡이죠. 그래도 제가 피아노 치는 사람 중에 손이 작은 편이거든요. 네. 옥타브 칠 때 손 네.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팔 떨어집니다. 진짜. 네. 그러면 한번 뭐 네, 리스트 편곡의 마왕인데요. 네. 예브게니 키시니 네. 네, 지금까지 예브게니 키시니 연주한 마왕이었습니다. 리스트가 편곡한 곡이었는데요. 쌤 어떠셨나요? 오랜만에 들으실 것 같은데. 네, 이거 칠 때 저는 그 중간 부분이 너무 어려워서 이 옥타브도 어렵지만은 이 아르페지오 부분이 굉장히 막 현란하게 나오고 정말 참 네, 리스트는 참 참담합니다. 네. 네. 그래도 리스트는 좀 낫죠. 나중에는 더 프로코피에프나 그런 것들이 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오히려 프로코피에프가 악보를 보고 나면 네. 오히려 조금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들리군요. 남자와 여자 느낌. 저는 리스트 되게 편하게 쳐요. 완전 부러워요, 정말. 네, 리스트가 좀 편해요. 저는 손이 작아서 리스트가 그렇게 불편해요. 아는 후배도 손이 작은 옥타브 간신내는 친구 있었는데 그 친구는 보통 선곡 갈 때 맨델스존이나 그런 조금 손이 작아야지만 할 수 있는 곡들을 좀 스피드 있는 악보들 있는 그런 것들 많이 하죠. 그래서 정말 손 큰 여자 보면 너무 부러워요. 그렇군요. 네, 그런 게 있어요. 뭐 마왕 또 다른 버전 또 다른 게 있나요? 네, 마왕이 저도 이번에 알아보면서 알게 된 곡인데요. 바이올린 버전으로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바이올린 버전도 있어요? 그래서 에른스트라는 분께서 이제 편곡하신 건데 바이올린 버전입니다. 이것 또한 원곡만큼이나 임팩트 있고 또 색다르실 것 같아요. 방금 들으신 피아노 버전과 한번 감상해 보시고 오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힐러리 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해주신 에른스트의 마왕이었습니다. 아마 피아노 버전이랑도 조금 느낌이 색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쌤? 일단 너무 테크닉적으로 화려해가지고 치는 사람은 정말 힘들겠네요. 진짜요. 네, 저희가 영상으로 보고 있었는데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고 편안히 연주하시는 것 같아요. 엄친딸이군요. 이쁘기까지 합니다. 힐러리 한 기억하세요. 네. 확실히 테크니컬한 연주자들 좀 많이 부럽죠. 그럼요. 저게 단시간에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소연 씨도 연주자니까 네. 연주 곡을 연습하면서 정말 테크닉적으로는 정말 이건 정말 힘들다 그랬던 곡이 있었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손이 작은 관계로 뭔가 리스트나 라흐마니노프 같은 음역대를 많이 눌러야 하는 거는 좀 무리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곡이 저한테 조금 힘든 그런 분야입니다. 라흐마니노프 얘기다 보니까 라흐마니노프 협주곡은 좀 쳐봤어요? 악보만 보고 아직 협연은 못 해봤어요. 그래요? 저는 파가니니 파가니니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요? 네, 그거를 연주했었는데 그 전에 샤인이라는 영화를 좀 봤었거든요. 샤인이라는 영화 보면은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3번을 보면서 좀 이렇게 미치게 되는 그런 실화를 다룬 내용인데 그것도 보면서 이제 악보도 같이 봤었는데 저는 파가니니 랩소디 치면서 왜 미치겠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라흐마니노프 보통 분들이 2번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저는 3번 콘체르토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3번 콘체르토를 호로비츠가 연주한 음반이 있었는데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라흐마니노프의 서정적인 걸 너무 잘 살려서 러시아 사람들끼리의 호로비츠 연주가 정말 아직까지도 저는 생각나면 계속 듣는 그렇긴 하겠네요. 그 이제 뭐 전주곡 2번 같은 경우도 이제 러시아의 광활한 대지를 표현한다고 해서 그래서 러시아 쪽에 계셨으니까 러시아풍이라는 게 어떤 느낌이에요? 러시아풍 같은 건요.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일단 여름이 없는 줄 아시는 분도 많은데 사실상 사계절이 다 있어요. 항상 춥지 않아요? 나름 사계절 다 있습니다. 단지 봄과 가을이 한 일주일, 2주일 봄과 가을이
그리고 네. 여름은 그래도 꽤 길어요. 여름에 여행하시면 아마 진짜 좋으실 것 같아요. 더워요 여름에도? 네, 더워요. 덥고 우리나라랑 가을 정도 날씨대 아니면 저희 지금처럼 아니요. 이렇게 막 햇빛이 정말 세서 햇빛이 세요. 네. 근데 습하진 않아서 네. 해가 센데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한? 뭐 그냥 바람 북극도 햇빛 많이 세니까 그런 느낌이겠네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해가 정말 세서 뭔가 타는 느낌은 진짜 잘 나는데 네. 한국이 오히려 습해서 뭔가 더 더운 느낌이긴 하지만 러시아도 여름이 있습니다. 추우면 몇 도까지 내려가요? 추우면 한 일시적으로는 마이너스 20도 마이너스 20도, 네. 영하 20도. 네. 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허하면은 입김이 확 진짜 어느 정도요? 네, 그리고 숨을 쉬면 콧속에 어는 느낌이랄까? 곡을 막 차고 다녀야겠네요, 사람들이 다. 고글은 안 찹니다. 근데 꼭 모자 쓰라고 해요. 머리에 바람 들면. 머리에 바람 든 그 농담 아닌가요? 아니 진짜로. 머리에 바람 드는 게 뭐죠? 너무 바람이 차서 배에서 네. 바람을 맞으면 머릿속이 약간 쨍하듯이 하면서 열이 오르고 우리 그 찬 거 먹었을 때 네, 뭐 그런 띵 하는 식으로 해서 느낌? 진짜 아파요. 그래서 꼭 모자 쓰고 다니시고 그래서 러시아 그 털모자 그런 네, 거. 그래서 머리에 그 열 보호하는 게 네. 뭐 위스키 그런 것도 많이 먹고요. 보드카를 보드카. 드시죠. 네, 보드카 드시죠. 그래서 너무 추우니까 그 보드카 몸에 열을 내기 위해서. 네, 그런 용도로도 먹고 하더라고요. 그 라우마니노프의 느낌이 그런 느낌이군요. 그런 느낌이보다는 겨울에 네. 진짜 암울해요. 약간 회색 느낌이랄까? 그래서 도시 색깔 자체가 회색인 느낌? 네, 그래서 뭔가 눈이 왔는데 더러워지면 회색되고 하늘도 햇빛이 없으니까 회색이고 눈 내릴 때도 약간 회색 느낌적인 게 많고 네. 약간 우울한 모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라흐마니노프는 종소리에 관한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러시아 종교적인 걸로 봤을 때 네. 그런 종 울리고 키예프. 네, 그래서 러시아 정교 뭐 그런 종소리에 관한 거 네. 그런 모티브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전쟁도 워낙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러시아 종교가 네. 그 러시아 교니까 러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래서 그런 라흐마니노프의 그런 서정적인 부분과 뭔가 종교적인 부분 그런 게 많죠. 전통적인 러시아 전통적인. 그렇군요. 뭐 러시아 쪽 얘기하자면 이제 호로비츠를 빼낼 수가 없죠. 그렇죠. 호로비츠는 정말 세기에 나올까 말까 피아니스트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전 호로비츠 가장 부러운 게 전용 피아노를 싣고 다니면서 세계 투어를 하는. 멋있죠. 네. 근데 오히려 호로비츠의 연주가 너무 개성적이어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신 것 같아요. 뭐 호불호가 확 갈리는 거는 굴랭굴들만 할까요? 글쎄요. 근데 호로비츠 연주는 좀 대중적이긴 한 것 같아요. 평타 이상에서 그냥 보편적이긴 하지만 그리고 너무 화려하게 잘 치시기 때문에 보편적으로는 대부분 좋아하시죠. 네. 저는 호로비츠를 좋아하게 된 게 스카를라티 소나타. 그걸 연주하는 몇 안 되는 연주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너무 맛깔나게 치시죠. 네, 그래서 그런 스카를라티. 그래서 애들 좀 콩쿠르 내보낼 때 좀 스카를라티를 좀 자주 내보내거든요. 효과 좋아요. 네, 근데 스카를라티가 정말 좋은 곡이 많아요. 네, 찾기 어려워서 그렇지. 그렇죠. 또 그때 시대상에서 나올 수 없는 음악이었기 때문에 좀 특이하죠. 좋은 것 같아요. 네, 호로비츠 한 곡 들어볼까요? 뭐 많이 좀 알고 계신 게 호로비츠는 어떤 곡이 유명하죠? 호로비츠는 연주뿐만 아니라 자기가 편곡을 해서 연주하는 것도 유명했는데요. 그 중에 리스트가 멘델스존의 웨딩 마치 곡을 편곡했었는데 그걸 또 호로비츠가 편곡을 해서 연주한 곡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 지금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네, 웨딩 마치라고 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축혼행진곡이 있죠. 그렇죠. 축혼행진곡은 결혼식장에 가면은 퇴장할 때 들을 수 있는 곡이죠. 신부와 신랑이 같이 퇴장할 때 나오는 곡을 호로비츠가 편곡한 곡입니다. 네, 들어보시고 오시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호로비츠가 연주해주신 호로비츠가 자신이 편곡한 웨딩 마치를 들었습니다. 네, 이 음반은 1946년도 복각 음반이기 때문에 약간 음질이 안 좋았을 수 있습니다. 네, 스페셜 게스트 지나가는 길에 제가 잠깐 잡았습니다. 주한미디어센터의 센터장님을 모셨는데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인천 남구 주안에 있는 주안 영상미디어센터 노혁강이라고 합니다. 지금 하는 일은 센터장 일을 하고 있고요.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정신없이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센터장님은 클래식 많이 들으세요? 클래식을 아주 즐겨 듣진 않는데요. 네. 그러니까 가끔 듣습니다. 어떤 거 들으셨어요? 사계. 사계, 비발디. 네. 오. 사계 중에서 가장 네. 좋아하는 게 이제 그 드라마에 나왔던 네, 그 곡. 그 곡이. 사계는 다 비슷합니다. 네. 그렇죠. 헷갈립니다. 그 곡. 네, 그 곡이라고 하면 다 대부분 그거. 그거. 네. 그 여름 편인가요? 네. 네. 그걸 이제 듣는데요. 이제 아는 선배님이 가까이 살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좋은 음질을 들을 수 있는 오디오 시스템이 오디오 좋은.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 가끔 가서 곡들을 듣는데요. 네. 추천해 주시는 곡들 듣고 있습니다. 맞아요. 클래식은 사운드 힘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래식 들으시는 분들이 스피커에 집착하는 이유가 그 음질의 차이인데 아무래도 현장감보다는 좋은 오디오에서 스피커가 훨씬 더 좋게 들리는 경우가 많아서 아주 고가의 스피커들을 아주 찾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매니아층들은 클래식은 대부분 기기 쪽으로 대부분 그런 걸 찾아가시는 분들이 좀 많은 편이죠. 심수연 씨는 뭐 좋은 오디오 시스템 갖고 계세요? 애플? 저는 아직 좋은 오디오 시스템이 없네요. 주로 안타깝게도. 연주를 하시니까. 저는 현장감 있는 네. 음악을 좋아해서 네. 주로 연주회에서 듣는 거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센터장님이 이제 클래식을 어떻게 보면은 잘 모르시는 분인데 먼저 한 곡 들어볼까요? 우리 센터장님은 어떤 악기 좋아하세요? 전 첼로. 첼로. 예, 첼로 좋아합니다. 첼로 버전. 첼로 한 곡 듣고 갈게요. 첼로 뭐 추천곡?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지금 게릴라로 오셨기 때문에 저희도 게릴라 선곡을 해보죠. 센터장님을 위한 오늘의 즉흥 선곡. 심수연 씨 어떤 곡이죠? 네, 로스트로포비치가 연주해 주시는 슈베르트 즉흥곡 D899입니다. 네, 로스트로포비치가 연주해 주신 슈베르트 즉흥곡 D899였습니다. 네. 저는 슈베르트 피아노 곡 이외에 이렇게 첼로 곡으로 나온 건 좀 처음 들어보네요. 너무 좋네요. 네, 로스트로비치가 벌써 그냥 싸게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벌써 이런 곡이 있었는지는 몰랐어요. 네, 오늘 어떠셨나요? 노스트로비치께서 저희 집안 분이라서 잘해주시네요. 정말 곡이 참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센터장님은 락을 좋아하신다고요? 옛날에? 락 매니아였습니다. 어떤 곡을 주로 많이 들으셨어요? 주로 이제 일렉에서 완전 하이톤으로 가는 네. 기타를 거의 잡아먹는 스틸 하트, 그렇죠. 시어터, 딥퍼플. 기본이었고요. 네, 저도 레드 제플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전 앨범이 저도 다 있거든요. 네. 우와. 그리고 저 송도에서 하는 네. 락 페스티벌이라든가 이쪽은 가서 네. 거의 반라 상태로 이를 맞으면서 즐기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멋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 요즘 들으시는 음악은 어떤 음악이죠? 요즘은 제가 음악대장을 음악대장. 듣고 있습니다. 하현우님을 좋아하시는군요. 저도 너무 좋아해요. 네, 그렇군요. 깜짝 너무 놀랐습니다. 관심 없으시게 그렇게 얘기해 네. 주시고. 근데 대부분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우리나라의 70년대, 80년대 대생들은 락 세대거든요. 그래서 메탈리카나 일렉트릭 기타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음악을 주로 많이 했던 분야이기 때문에 그거를 들어온 사람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락으로 시작해서 클래식으로 갔다가 재즈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하현우로 오게 되겠죠. 역시 기승전 하현우인가요? 네, 최종 끝은 트로트와 하현우로 끝나지 않을까 봅니다. 그렇군요. 네, 센터장님 오늘 게릴라 방문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네, 다음에는 아주 정식적으로 초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다음에는 이왕 이야기 나온 김에 네. 제가 좋아하는 하현우 하현우 스페셜로 해서 네. 과연 백만송이 장미가 그렇게 네. 멋지게 나올 수 정말. 있었던 이유가 어떤 건지. 그러면 하현우에 대한 국카스탱도 다 많이 들어보셨어요? 국카스탱 완전 팬이죠. 네. 네. 약간 좀 이렇게 브릿팝이라고 하는데 약간 염세주의적인 색깔과 가사, 몽환적인 가사들을 쓰고 있는 이 브릿팝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향, 못과 함께 쌍벽을 이루던 하현우였는데 좀 다른 성향을 이번에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현우 씨가 프리버드를 한번
우리 전화 인터뷰 됐으면 좋겠다. 했으면 하는.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게릴라 인터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초대해서 자리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심수연의 일식 오늘 주제는 뭐였죠? 방학이었죠. 방학이었죠. 뭔가 절망적인 방학. 네. 네. 이걸 듣고 있으면 네, 절망적인 생각이 들긴 하네요. 정말 갑자기 연습을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네, 넘사벽이라고 하나요? 네, 방학에 뭔가 더 피크를 올려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죽어라고 드네요. 해야 되는. 너무 슬프네요. 네. 요즘 연습 많이 하세요? 요즘에 오히려 연습할 시간이 없어서 안 그래도 고민이에요. 그렇죠. 피아노를 치면서 오히려 더 연습을 못 하게 되는 그런 결과 비슷한 생기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저도 마이크를 붙잡고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네, 연주자니까 연주를 하셔야죠. 열심히 앞으로도. 해야죠. 네. 네. 뭐 앞으로 뭐 더 계획이 있어요? 뭐 독주회나 여러 가지? 아무래도 열심히 준비를 해서 네. 잘 좋은 연주를 보여드리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독주회 계획은 없으시다는 얘기군요. 아직 정해진 독주회 계획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심수연 씨 모시고 일식이라는 코너를 진행했는데요. 네, 일상이 클래식. 일상이 클래식이라는 네. 코너를 진행했고요. 뭐 다음 주제 또 뭐 있나요? 다음 주제 지금 정해졌던 게? 저희 다음 주에는 시간에 대한 거를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네, 시간이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시간? 뭔가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들. 네. 그런 거에서 뭔가 클래식 속에서 현대 작품의 진화랄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심수연 씨가 진행해 주셨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작은 바람이 있다면 네. 없어지지 않고 다음에 한 번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공지 개방이기 때문에 봉쌤이 마음대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그러니까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까요? 네. 네, 열심히 알겠습니다. 준비해 오겠습니다. 네, 어쨌든 클래식에 관련된 얘기들 다소 진부할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요. 좀 다른 너무나 뻔한 방송이 아닌 다른 거에서 좀 찾는 내용들을 찾아갈 거니까요. 다음에도 좀 많이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심수현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클래식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일식이란 코너 재밌게 잘했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PD의 김성화, 진행의 오늘은 봉쌤과 심수현이었습니다.